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기술사 이태혁입니다. 이번에는 건설 현장 재해 유형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기술사를 공부를 하는데 재해 유형을 정리를 안 해놓고 공부를 하면요 매번 혼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정리를 해놓고 공부를 시작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 현장 제 유형에 대해서는 추감, 충협, 붕도, 낙비기, 전화, 발폭, 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책에도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추락. 추락은 우리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안전 난간대예요. 그 다음에 안전대 착용 대상 이런 게 나옵니다. 안전 난간대는 상부 90cm. 여기 보면 이제 상부 90cm고요. 여기까지 90이고 중간까지 45. 이죠? 그래서 중간 같은 경우는 120kg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크로스 되는 데는 100kg의 하중을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안전대 착용 대상은 여기 그림이 있어요. 높이 2m 이상이에요. 높이 2m 이상. 높이 2m 이상.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발판 40cm가 없는데 작업 발판이 없는데 작업 발판이 있어도 난간대가 없는 장소. 그죠? 난간대가 또 있어도 난간대에서 상체를 내밀고 일을 한단 말입니다. 상체를 내밀고 작업을 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대 착용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작업 발판과 구조체 간격이 30cm 이상인 장소. 그죠? 구조체하고 이런 경우죠. 구조체하고 30cm 이상인 경우 안전대 착용을 하고 그다음에 수평 방호 시설이 없는 장소 이런 데는 우리가 안전대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최하사점이 나오는데요. 최하사점은 우리가 안전대 로프를 했을 때 로프의 길이가 L이에요. 거기에 신축률 L이 있어도 어느 정도 사람 하중이 작용하면 사람이 매달려가지고 하중이 작용하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게 알파예요. 그리고 사람이 추락할 때 안전대에 걸려가지고 꺾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2분의 T로 놓은 겁니다. 이때 요 길이가 이 사람이 매달려 있는 이 H보다 클 때는 안전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이게 적을 때는 중대재해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우리 최하사점에 대해서도 용어 정리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추락 방지망은 원칙적으로는 10 곱하기 10, 하단은 2 곱하기 2, 2.5 곱하기 2.5 해가지고 두 개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또 그러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작업점 우리가 작업하는 위치에서 볼 때, 어, 설치하는 위치는 우리가 폭을 L로 봤을 때 시설하는 위치를 0.75L로 보는 거예요. 0.75L. 그 다음에 이 방지망에서 하단까지 0.85L까지 해야 되는데요. 이 추락 방지망이 자연적으로 쳐질 때가 0.25L이에요. 0.25L. 그 다음에 이게 무게가 실렸을 때, 하중이 실렸을 때 바닥에서 2분의 1에서 6분의 1L이 됩니다. 이런 작업점의 위치라든가 추락 방지망의 어떤 설치 위치라든가 0.75L의 H1이라든가 H2, S1 이런 것은 머릿속에 기억해 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다리의 최고 그 위험한 원인이 여장 1m가 없을 땐 사람 몸이 굽히잖아요. 장년층이 많아요. 이 여장 1m가 없을 때 사다리가 있을 때 이 여장 1m가 있어야 됩니다. 여장 1m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근로자가 어떻게 해요? 몸을 굽히잖아요. 이것을 잡기 위해서 몸을 굽힐 때 장년층이 많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빈혈같이 어지러움 증세가 있어요. 앞이 시커매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추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부 고정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상부 고정을 안 했을 땐 밀려요. 밟으면서 옆으로 밀려요. 그러면서 전도가 돼 버리는 거예요. 발판은 30cm, 30cm 간격이고 경사도를 75도 유지합니다. 그다음에 아웃리거 꼭 하고 계구부는 난간대 똑같아요. 상부 90cm, 중간대 45cm로 하고요. 허용하중 120kg, 겹친부는 100kg. 조도 이 계구부 같은데 조도가 필요한 건 보통 우리가 135도 135 럭스 정도 하잖아요. 기타가 75 럭스 정도 되는데요. 이 계단층이라든가 이 어두운 층에서 근로자들이 어둠 속에서 이 내려가다가 계구부라든가 그다음 난간대가 없어가지고 추락한다든가 이런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꼭 조도를 유지해야 되고요. 이런 계구부 덮개는 스토파가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10mm, 10cm죠. 10cm, 10cm 겹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 발판은 우리가 40cm 이상 하고 중간 틈새가 3cm 이하로 돼야 되고요. 양쪽에는 발끝막이 판이라든가 이런 게 10cm 이하로 이상이죠. 이상 10cm 이상이 설치돼야 됩니다. 그리고 추락 주의라든가 이런 그 표지를 설치해야 되고요. 감전은 우리가 기계기구, 가공선로, 전기 배선, 특히 동절기에 우리 그 전선 케이블 같은 경우 경화되거든요. 딱딱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막 밟고 다니게 되면 터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여름철 되면 그게 크랙이 가지고 그 사이로 물이 스며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하튼 증상은 강한 경련 15에서 50mA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 그 테이큰 있잖아요. 테이큰. 리암 닐슨 그 사람이 그 가족을 그 납치간 가족을 잡아가지고 전기 고문을 하잖아요. 이때가 강한 경련을 느낄 때예요. 이게 50mA 이상이면 사망을 해요. 아마도 이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테이큰에서요. 그다음에 그래서 안전보호구를 우리가 감전을 방지를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습한 장소에서는요. 습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이런 장갑을 해줌으로써 이중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어, A종 같은 경우 300V, 600V, 직류는 750V, B종은 교류 600V, 그 다음에 직류 750V에서 3500V, C종은 3500V에서 7000V의 그 감전 예방할 수 있고요. 안전 장화는 절연 장화가 고압이라든가 감전, 방수 이런데 보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이런 그 감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상 유무를 항상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 넘어다니거나 소형 차량이라든가 넘어다니는 데는 이렇게 감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케이블을 보여줍니다. 이런 그림을 그려 놓음으로써 차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장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충돌 협착. 백호가 제일 많이 납니다. 백호. 백호 같은 경우 퀵커플러 안전핀을 꼭 끼워줘야 돼요. 여기다 안전핀을 버켓이나 그 다음에 브레이커를 해주고 해야 되고 훅 해지 장치 여기 보시면 훅 해지 장치가 옆에 보여요. 자, 훅 해지 장치를 꼭 해서 안전하게끔 슬링 벨트라든가 샤크를 걸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크레인을 보시면 우리 저기 아웃리거 그 다음에 치마 방지 장치를 하는데 이것은 전용 방지 장치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아웃리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운전은 면허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후크 해지 장치 마찬가지로 여기 해지 장치. 그 다음에 줄거리는 60도 각도까지 한도입니다. 그 다음에 유도로프 약 한 5m 정도 걸어주고요. 신호수 공가 방지 장치 해서 와이어라든가 이런 게 이탈될 때는 여기서 잡아주죠. 공가 방지 장치가. 그리고 우리 FS가 꼭 1.5 이상 되게 유지를 해주고 지게차는 보시면 이
그 용어를 아셔야 돼요. 리프트, 체인, 마스트. 그다음 마스트가 뒤로 제껴지면서 이게 협착되는 사고도 발생됩니다. 그래서 운전수가 여기서 이탈을 할 때는 꼭 시동을 오프 시켜놓고 꺼놓고 하셔야 돼요. 위에는 전조등이라든가 헤드가드, 후미등, 후진 경보 장치, 그 다음에 카운터웨이터, 무게 장치죠. 그런 게 있고 요즘은 요 옆에다가 그죠? 요 옆에다가 사이드에 빛을 해서 이쪽 지나갈 때는 이 양쪽에 빛이 사이드에 비춰가지고 접근 방지용이죠. 접근 방지 하기 위해서 하고 꼭 항상 갈 때는 신호수가 안내를 해야 되고요. 이 무게 앞쪽에 이 그 중량물을 실었을 때 근로자의 시야를 가렸을 때는 상당히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요시해야 되고 지게차는 정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백호하고요. 그 다음에 항타기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그 중량물, 와이어, 샤클, 기죠. 그 다음에 이동할 때, 그 다음에 밑에서 작업할 때는 근로자들이 그 낙석으로부터 보호복을 입어야 돼요. 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 있죠. 리프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상세하게 보셔가지고 확실하게 알도록 유도를 하시고요. 붕괴도개 이 비계 동발인데요. 이 옆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배수를 안 해놓고 토공은 배수입니다. 배수가 제일 중요해요. 배수를 안 시켜놓고 물구덩이 위에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 지내력이 약화가 되죠. 집안 지내력이 약화돼가지고 전도사고가 납니다. 전도사고가 나면서 붕괴가 내죠. 이런 메커니즘이 치마, 그 다음에 좌굴, 그 다음에 전도, 붕괴 메커니즘으로 붕괴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가시설이라든가 흙막이 기죠. 이런 것들이 붕괴될 때, 그 다음에 동발이라든가. 그래서 토공 20kg 중퍼 제곱센티미터, 보조 기층 이게 안 나올 때는 보조 기층 깔아가지고 30kg 중퍼 제곱센티미터의 진해력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명 900. 이건 토사 1대 1.5, 0.8, 0.5, 0.3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원호를 그리면서 원호 파괴가 납니다. 원호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명 900 상당히 중요하고요. 동결 융해에서 흙막이 굴착 깊이 이제 흙막이를 하는데요. 이 굴착을 여기서부터 상단을 굴착해 나갈 거 아닙니까? 1번 뜨고 그다음에 2번 뜨는데 그러면서 한 50cm씩 하면서 이 옆에 흙막이를 바로바로 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작업하는 게 흙막이 굴착해 주는 게 뭡니까? 백호가 하잖아요. 백호. 그죠? 백호는 또 이쪽 저쪽 작업을 해야 돼요. 그죠? 범용성 장비예요. 범용성이란 여러 다양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를 범용성이라 그러죠. 이 옆에 그림을 보시면 그냥 왕창 사람 키보다도 더 높게 왕창 긁어놨어요. 굴착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특히 해빙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해빙기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이쪽 굴착을 하면 항상 이 부분에 물이 모이게 돼 있어요. 수분이 모이게 돼 있어요. 수분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액상화가 됩니다. 액상화가 뭐죠? 이런 용어 쓰세요. 원어로도 써 리퀴팩션이라 그래요. 리퀴팩션이 나면서 이게 빠져버리면서 밑에서 작업하던 작업자가 중대재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그 현장 규정에 맞게끔 하고 바로 뒤채움 해줘야 되고요. 낙하비례 중요합니다. 이 낙하비례. 낙하비례를 하기 위해서는 낙하물 방호 선반, 방호 선반이 있죠. 그래 보면 3m 이상 돌출이에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각도가 20에서 30도. 그 다음에
와이어 루프 48.6짜리, 단감 파이프 48.6짜리에 와이어 루프는 6mm죠. 6mm 이상. 그리고 합판 15mm, 철판 1.2mm 유공간으로 해서 하고, 그죠? 우리 낙하물 방호망은 일반 우리 추락 방지망이라든가 그런 걸 여기에 설치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와이어 루프 이소공 꼬심 17이라고 해놨어요. 이음수, 그다음에 이음수가 있는데 소선수가 10% 감소. 그다음에 공은 공층지름 7% 감소. 그다음에 꼬인 거, 심하게 부식된 거. 그래서 이소공 꼬시는데 17일 걸렸다 해가지고 제가 약자로 만든 건데요. 쉽죠? 와이어도 잘 납니다. 그 다음에 샤클 방향은 항상 이런 윗방향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최고 위험한 방향은 이 옆으로 됐을 때, 특히 동절기에 옆으로 하고 손이 곱으니까 이게 완전히 안 깨져요. 그런데다가 나사산이 한 두세 개 풀렸다, 나사산이 한 세 개 정도 보인다, 거기다가 중량물 철근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게 터져요. 터져. 이 저기 뭡니까, 샤클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KOR이라든가 이런 게 써 있으면 국산이에요. 국산인데 국산 외의 것들, 부실한 것들이 수입돼 가지고 사용되는 경우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경우 옆으로 이렇게 걸려 가지고 나사산 한 3개 정도 풀렸을 때, 와이어 클립은 9에서 16이 보통 4개예요. 그래서 16mm 이상은 5개입니다. 그래서 6대 간격으로 하고, 주선의 볼트부 넓은 면이 위치하고요. 후크 이탈 방지 장치, 그다음 줄거리 60도 이내, 60도 외줄 휘말아 걸기, 매달기, 외휘매, 그다음에 주머니 달기 이런 게 있죠. 묶는 줄거리에서 또 보시기 바라고요. 60도가 제일 한계입니다. 60도 이상 되면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유도로프는 항상 유도로프 한 5m 이상 해가지고 밑에서 잡고 이동해야지, 이것을 근로자가 잡으면서 이동하려 그러면 낙하되면서 사고가 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산, 고속절단기 그라인더에 보호캡이 없을 때는 이 비산, 이 연삭돌이 깎이거나 파단되면서 이게 사람 몸에 베끼게 되면 중대재해가 발생돼요. 그죠? 그래서 보면 이 동력부가, 이 모타부죠. 동력부가 3,500이란 얘기예요. 3,500 RPM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연상날이 그래서 3,800이나 4,100짜리를 써요. 그런데 이게 3,500보다 적다. 연상날이 3,500보다 적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돌면서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자, 그렇고 용접용단. 우리가 용접용단의 그 불꽃이요, 1600도씨예요. 1200도에서 1600도씨 나옵니다. 1200에서 1600도씨고 가운데 노란 불빛은 3000도가 넘어요. 3000도씨가 넘습니다. 이상 돼요. 이런 것이 그 철제를 자르면서 가스 호스라든가 전기 선을 닿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전선줄이라든가 가스 호스가 파단이 되죠. 그러면서 폭발 사고도 납니다. 그리고 이 비산된 불티는 최소 3.5m, 최대 6.5m,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갔다 11m, 소방법상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이 비산되고 상당 시간 경과 후에도 이런 충혈 때문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가스호스라든가 이런 것은 이 용접 용단 불꽃이 이렇게 나는 방향에서 몸 뒤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현장에서 보면 이게 그냥 앞에 다 말려 있어요. 막 이 말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꽃 비산된 그 불티가 이쪽에 쌓이면서 어떻게 화재가 나죠. 그러면서 폭발 사고가 납니다. 이 아래 보시면 가스 호스예요. 초록색, 붉은색. 이렇게 녹아버린 겁니다. 불티에.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화재 폭발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상당히 위험하죠. 이런 경우는. 자, 전도.
우리 아이빔 있죠. 아이빔 제작장 같은 데서 배수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토공부가 연약해지죠. 그러면 아이빔 같은 경우 제작해 놓고 어떻게 돼요? 지지대를 받치고는 있지만 우리 진해력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옆에 중차량이라든가 어떤 중차량, 진동 등에 의해서 어떻게 돼? 이게 전도가 됩니다. 그죠?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항타기, 크레인, 이 아웃리거 미설치, 그 다음에 아웃리거 중에서도 이 아웃리거 밑받침한 부분이 꼭 전용 받침으로 해야 돼요. 이 부분이죠. 이것은 전용 받침으로 하고요. 전용, 글자가 좀 이상하죠. 이런 건 지우면서 좀 하겠습니다. 전용 받침으로 하고요. 자, 이 전용 받침하는 토공부의 집안 진해력이 분명히 나와야겠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항타기 같은 경우는 특히 이 PC라든가 이 강간 파일 할 때 두 줄 거리를 해야 돼. 이렇게 보조거리까지 해가지고 두 줄 거리 해가지고 하나가 빠졌을 땐 하나가 걸어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한 개만 해요. 이렇게 한 개만. 그럼 어떻게 돼요? 이탈되면서 떨어지면서 전도되죠. 그러면서 사고가 납니다. 그 다음에 크레인에서 지금 요 PC 파일이잖아. 이게 PC 파일인데 주변에서 이렇게 그냥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럼 충돌 협착이 나는 거예요, 바로. 협착. 그래서 이런 그림을 좀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고 이 글도 좋지만 이런 글도 좋지만 이론적인 밑바탕도 좋지만 그림을 자꾸 그려버릇하면서 그림에서 이런 이론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게끔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기억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화재, 건설 현장 화재는 용접용단, 그라인딩, 담뱃불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에 스티로폴, 건설 현장에 스티로폴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비닐, 박스, 기름, 페인트. 페인트 옆엔 꼭 신나가 있어요. 수성 페인트를 사용해도 그 옆엔 신나가 꼭 있습니다. 근데 그 신나에 어떤 구획 정리라든가 소화기도 없어요. 그래 놓고 막 하고 지나가다가 퇴근하면서 담뱃불 하나가 폭발 사고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불티 방지포, 소화기 설치를 꼭 해야 되고요. 소화기 충전압력은 우리 적은 거 소형이 7에서 9kg per 제곱센티미터고 좀 큰 거는 20kg 이상 되죠. 이 화재 이런 용접 용단이라든가 이런 화재 위험성인데 화재 감시자를 미배치했다. 그때 5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요. 그래서 비산 불티 풍향 풍속에 물론 달라지만 비상거리는 변화가 있다. 소방법에서는 11m로 봐요. 그래서 비산 불티는 1600도씨 이상의 고온체 기저 그다음에 비산된 후 상당 기간 경과 후에도 충렬히 화재 발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접 작업에 의한 불티의 비상거리는 최소한 3.5에서 6.5m라는 얘기입니다. 용접 용단을 하다 보면 특히 데크 플레이트 위에서 상단에서 우리 철골 구조 같은 경우 이렇게 용접 용단을 해요. 그런데 밑에 사람이 있어요. 특히 더 위험한 건 또 뭐냐면 사람은 좀 불꽃 튀면 피해요. 그죠? 피하면 돼요. 안 되죠. 그래도. 그런데 위에서 용접 용단하는 근로자가 하부 상황을 전혀 인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밑에 스티로폴이 있는지 비닐이 있는지 기름이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불꽃 지저대요. 그럼 밑에 사람 피하겠지? 사람만 피하면 뭐예요? 밑에 스티로폴 있고 응? 기름 있고 오일도 있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화재 폭발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작업하시면서 유념하셔야 되고요. 발파 이것은 우리 막장이죠. 막장 보통 우리가 1패턴 경우 2차선 도로 1패턴 1패턴이면 한 4m 정도 우리 굴진장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통 보면 한 청공장 한 4m 해가지고 4m 한 20 정도 해가지고 350공 정도 해가지고 370kg에서 400kg 정도의 화약이 들어갑니다. 그죠?
다이너마이트가 들어가지고 발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막장을 그렸을 땐 요 꼭 1패턴에서 요런 그 공이라든가 화약 그 키로수라든가 이런 걸 꼭 적어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실제로 경험 없으면 못하고요. 그 다음에 내관의 종류는 공업용 내관, 전기식 내관, 곰전비, 비전기식 내관이 있어요. 비전기식 내관은 천둥, 번개, 고주파 이런 발화 장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최근엔 이걸 많이 씁니다. 그죠? 그러나 좀 비싸서 안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하는 게 전기식 내관인데요. 순발 내관이 있고 지발 내관이 있어요. 지발 내관은 MS, DS가 있어요. 이거는 단 간격이 0.25초, 0.025초가 되는데 이런 MS는 그 잔류약이 어떤 진동이라든가 이런 그 경미해요. 그래서 이런 기폭약 사이에 연기 장치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섬세하고요. 그런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옆에 지금 뭡니까? 프레카지라는데 다이너마이트가 있어요. 자, 이러면 안 되죠. 이런 그림 한번 좀 잘 보시고 이런 것도 그려 놓으시고요. 그다음 폭발 LPG 이것은 내열성의 가스호스 같은 경우는 70도씨에서 120시간을 견뎌요. 그죠? 그다음엔 어떻게 돼요? 터져요. 그다음에 용접 용단 불티는 1600도씨라는 거. 그다음에 소화기 압력이 7에서 9kg라는 거. 그래서 이런 그림은 우리 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나온 것을 제가 참고로 했는데요. 정상은 초록색이 있는 거, 초록색 넘어가지고 빨간 데 있을 때는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소화기 사용법은 소화기를 꺼내 왼손으로 손잡이 잡고요. 기저 안전핀을 뽑고 그 다음에 노즐을 잡고 불난 곳으로 향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밀실. 이건 산소 농도가 18% 이하, 맨홀, 흉관, 정화조, 탱크. 탱크 중에서도 어떤 탱크예요? 분뇨라든가 그다음에 어, 동물, 분뇨, 그죠? 축사 같은데, 그다음에 지하실, 그다음에 방수 오래된데, 그다음에 염분이 단 그러면서 오랫동안 밀폐됐던데 그런 데는 우리가 꼭 산소 농도라든가 이런 데 체크하고 그거 외에도 밀실한 공간이라고 판단되는 데는 산소 농도를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소 농도가 6%일 때는 6% 이하일 때는 6%뭐 이상이라도 18% 이하에서 이 상태가 됐을 때 중에서도 6% 됐을 때는 혼수 상태. 그죠? 6분 이내에 사망합니다.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 원인이 산소가 과도하게 소비된다든가 산소 함유량이 적은 공기 분출이 됐다든가 메탄 이런 분뇨죠. 그다음 질소 마찬가지입니다. 탄산가스 등이 공기와 치환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산소가 적어지죠. 그죠? 그리고 자만공사, 터널 이런 데는 작업 전에 꼭 산소 농도를 체크하고 또 출입을 해야 되고요. 이런 데는 산소 호흡기, 송기 마스크 해야 되고 더욱 중요한 건 구출 시에 호흡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데 급한 나머지 그냥 들어갔다가 중대재해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구출 작업을 위한 안전교육도 필수로 해야 되고요. 그런 밀폐 공간의 안전 대책은 꼭 시작 전, 발파 후 환기를 하고요. 작업 전에 그 다음에 산소 농도 체크 18% 이상 꼭 확인하고 인원 점검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출입 금지 관계자 외에 그 다음에 연락시설 그 다음에 꼭 대피용 기계기구를 미리 마련해가지고 유사시에는 구출자가 들어갔을 때 대피용 기구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호흡용 보호구는 관리상 항상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특히 안전 담당자 또 감시인 배치 그다음에 꼭 의사 진료를 받게 하고요. 산소 농도는 수시 체크하고요. 보호구는 안전대, 공기호흡구, 호흡기, 그다음에 산소 마스크, 송기 마스크, 호흡용 보호구, 그다음에 산소 측정은 작업 전, 그다음에 산소 농도 18% 미만 시에는 꼭 환기를 하고 출입을 해야 됩니다. 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서도 이 부분은 꼭 여러분이 미리 공부해 놓으시고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입력을 해 놓으시고 같이 함께 공부하시면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한 30분 정도 소모가 됐습니다. 여러분 파이팅!